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경복궁, 여기 한 여대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외국인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즐겁던 투어 중간 갑자기 여대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가이드에게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과연 이 여대생에게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한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활약하고 있는 아이스하키 팀에서 한국의 대학교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세계 여러 대학들과 학창시절에 다양한 경기 경험을 하는 것을 쌓기 위해 1년에 한 번 친선 경기차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저에겐 국제 실력을 쌓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고민하다 오랜 고민 끝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커녕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부모님은 왜 하필 한국이냐?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치안과 생활 수준을 걱정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에 비해 아시아권은 후진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않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기로 한 국제 대학생 친선 경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우리 팀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독일과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쾌적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부모님의 걱정과 다르게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에 짐을 풀었는데 가만히 방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검색을 해보니 경복궁이 근처였고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른 예약하고 서둘러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독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멋과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예쁜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을 입어본 덕에 경복궁 무료 입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복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여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 아니겠어요.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투어인데. 요란하게 굴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적거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쓰지 않아서 동전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겐 비상신용카드와 공항에서 환전한 지폐밖에 없었는데 맙소사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배가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에서 같이 투어를 하던 사람에게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가이드가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저는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는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공중 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놀라운 나라 한국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습니다. 독일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독일에서는 볼 수 없던 액체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보니 온수가 콸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라는 사실, 그리고 지저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인 듯 놀라지 않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일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이러한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는 전부 부자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독일과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독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 조금은 슬퍼지네요. 다 같이 투어를 진행한 각국의 관광객들 모두가 한국이 발전한 모습은 이런 사소한 화장실 문화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고 방문한 식당은 멋진 나라 한국에서의 첫날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 후 재미있게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한식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 학교 학생 식당의 밥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될 정도로 한식에 푹 빠지게 되었지만 친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학교의 학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식당의 규모와 다채로운 메뉴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학생 식당이 여러 군데인데 그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 사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았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사실 독일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일 음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소시지와 맥주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 새삼 더 비교가 되어서 정말 독일 음식에 대해 말할 게 없네요. 독일의 일상적인 식사는 그냥 호밀빵을 썰어 햄과 슬라이즈 치즈를 끼워 먹는 정도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식당에서는 조리된 소시지나 감자튀김 그리고 샐러드를 주로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를 썰어서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독일인의 일상적인 식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독일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무지개빛 같았습니다. 조리법이 다양해서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 갔다가 먹어본 삼계탕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해서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천재적으로 건강과 맛 둘 다 잡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끓여준 라면도 맛있었어요. 김치는 좀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독일 음식에 비해 짜지 않으면서도 메인 요리와 밑반찬들이 영양 밸런스가 좋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 있는데 밥과 국 반찬까지 끝내주는 차림이었고 게다가 한켠에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소스와 채소를 갖춰 놓았고 또 다른 쪽에는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도록 프라이팬도 갖춰 놨더라고요.
제가 관광지에서 먹었던 것들이 다 맛있고 화려했지만 관광객을 상대하는 번화가의 맛집이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이 정도라니 한국 음식 문화는 대체 얼마나 발달한 걸까요? 식생활이 좋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니 다들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 친구를 졸라 사 먹어봤는데요. 누가 이렇게 매일같이 밥을 해준다면 평생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어가 안 되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유일한 흠이랄까요? 친구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아마도 영양 가득한 음식 덕분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편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다시 우중충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밝고 빛나는 도시 서울을 좀 더 즐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교와 아이스하키 친선 경기를 끝내고 저희는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방문해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맛집과 명소들을 고르며 한국 여행을 해본 독일인들의 후기를 많이 봐서 한국에 와서 내가 특별히 놀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망칠까봐 슬며시 불안해지고 독일 고속버스는 저렴하긴 하지만 연착도 자주 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맘 편히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최악은 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차역에서 뭔가 공지를 해주거나 문자 알림도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죠. 기차표 환불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데 저의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는 이번 기회에 휴게소를 꼭 이용해보라고 일부러 고속버스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속버스에서 실망하지 않길 기도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착을 생각해서 혹시 모르니 일찌감치 나가자고 했는데 제가 지켜보니 고속버스가 정확하게 출발할 시간에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알맞은 시간에 플랫폼에 들어오고 정시에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독일의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30분을 떨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터미널도 이런데 다른 곳들도 다 안전하겠죠.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속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제껴져서 거의 침대 같은 느낌으로 잠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잠이 들었던 것에 놀라며 깼는데 눈앞에 펼쳐진 휴게소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었죠. 독일 휴게소는 그냥 휴식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음식점이라고는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그리고 화장실과 주유소 정도인데 한국은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휴게소를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얘는 무슨 휴게소를 가겠다고 이러지 했는데 안 갔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우국밥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도 먹어봤습니다. 친구가 한국은 이렇게 휴게소 음식이 발달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고 자기도 너무 와보고 싶었다는데 어쩌면 휴게소 음식도 이렇게 맛있냐며 친구와 저는 바닥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친구와 저는 템플스테이도 하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산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정말 많은 곳을 갔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무엇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민족이란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둘러보면 볼수록 뭐든 주어진 것에서 최고를 찾아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